여기 1,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 장기할부 판매일 경우에는 뭐가 매칭이 됩니까? 장기할부는? 외상매출금.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미리 지급을 받았으니까 매출할 때 선수금이 없어지는 거고, 얘는 다 받은 게 아니죠. 물건을 인도하고 나중에 받을 돈이 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이 거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하고 장기할부 판매, 이거에 대한 그 거래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하단 회계 처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하시면 좀 굉장히 좀 헷갈려 합니다. 뭐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죠? 어렵습니까? 살짝? 어려워요? 아,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어렵다고. 세무위급에 잘 나오고, 그죠? 세무위급에도 최고 어려운 난도니까 이 정도를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뭐 매입매출 전표를 다 100점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조금 자주 보시면 이런 문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에 있는 얘기 있죠. 계속 반복하시면 이런 문제를 나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중간에 지급을 조건했다는 말은 중간에 지급을 받았으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물건을 인도할 때 선수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기할부 판매는요, 물건을 인도하고 돈을 아주 나눠서 받는 거니까, 매출을 인식하는 인도 시점에서, 그죠? 외상매출금 금액이 있죠? 딱, 그죠? 나타난다. 이렇게만 좀 구분하면 조금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이 공급 시기에 대한 있죠? 뭐 얘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있죠? 근데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도 원래는 시험에서 4번 끊어야 되는 건가요? 시험은 4번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은 그러니까 4번의 거래를 줘야지 이 부분이 있죠.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4개를 주지 않으면 선수금의 규모와, 그죠? 외상매출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를 주는 거지. 실제는 세금 계산서를 4번 끊어야 되죠. 왜냐? 부가가치가 있죠. 한 방에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오랜 기간에 있죠. 이 각각 조각조각 나눠서 부가치가 창출된다는 개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물건을 인도할 때 있죠. 이게 제품 매출할 때 원래 이게 장기할부가 아니라면 예수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3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내야 되잖아요. 그죠? 3억에 뭡니까? 내가 그죠? 물건 팔았으면 3천만 원 걷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간이 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4번에 나눠서 내자 이 말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할부 아닙니까? 세금도 부가치세도 있죠. 3억에 3천을 내는 게 아니라 할부로 나눠서 내자 이 말이에요. 과세 기간 우리가 부가치 창출이 일어나는 시기를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다니까, 그죠? 그렇게 나눠서 하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할부 부계할 때도 좀 제품 매출 3억 계산? 아니요. 2차 해볼게요. 그 다음에 2차 할부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차 할부는 지금 7,500이잖아요. 또 750이죠. 그럼 여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2차 할부금 있죠. 할 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똑같이요. 이거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7,500, 750을 똑같이 하고, 이때는 VAT 예수금 750 하고, 여기에 뭡니까? 현금이 얼마나 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8,250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부금 이렇게 들 거고. 그러면 여기서 외상매출금 중에 얼마? 7,500 여기 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외상매출금 7,500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그럼 요 분계가 뭡니까? 한 번, 두 번 더 있으면요, 딱 떨어지잖아요. 외상매출금 여기서 뭡니까? 한 번 빠져나가고 두 번 빠져나가고 세 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부가치세가 하나, 둘, 셋, 네 번이니까 그걸 합하면은 3천이 되는 거예요.
3천을 인도시에 한 방에 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간이 기니까 부가치가 있죠. 나눠서 일어났다고 봐서 그죠? 예, 그렇게 나눠서 낸다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죠? 받을 때, 그죠? 부가치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있죠? 이걸 전부 다 순수금을 뜬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있는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죠, 그죠? 왜냐면 기업에서 보면 이 장기 할부 판매는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하죠, 그죠? 흔하지 않는 업종인데 이게 두 개나,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장기 할부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할부. 우리가 할부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부분을 딱 쳤을 때 요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 낯설다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 부분 좀 여러분들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화의 공급 시기 중에서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310페이지에 보면 이 재화의 공급 시기 말고 용역의 공급 시기도 있죠, 그죠? 네, 310페이지에 보면 용역은 보통 언제 있죠? 공급했다고 보냐면 용역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장 일반적인 용역이 뭐죠? 역무를 제공하는 거죠. 몸으로 떼우는 거.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재화네요. 재화. 공급시기라고 보고 용역의 공급시기. 이거 왜 이리 안 나나?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보시면 용역 중에서 보면 용역 공급시기에 가장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있죠. 역무의 제공은요. 네. 제같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게 역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제가 부가치세법상에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용역이라는 거, 음식점이 용역업종이죠, 그죠? 그러면 언제 이 용역을 공급했다고 볼 거냐, 그죠?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죠? 공급시기가 도래한 게 아니죠. 언제? 용무의 제공이 완료라는 말은 뭐예요? 음식물이 전부 다 있죠. 제공되는 시점이죠. 그때를, 그죠? 예, 공급했다 보자, 이죠. 그래서 컨설팅 회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컨설팅 회사 같으면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죠? 오늘 회사에 컨설팅하러 가는 순간이 아니고 뭐야? 컨설팅을 다 마친 시점이죠. 그때 용역을 공급했다 보자. 그걸 이제 기준 시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무 제공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완료시. 역무 제공 완료 시에, 그죠? 역무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그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성도 기준 지급, 뭐 중간 지급 조건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뭐 어디 지금 방금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장기 할부 판매 등 있죠. 공급을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은요. 거기 보니까 공급 시기가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아닙니까? 지금 재화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아, 똑같구나,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뭐 확정되는 때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그게 뭐 간주임대료랄지 있죠. 이 두 과세 기간에 걸쳐 가지고 받는 선불이랄지 후불 임대료 같으면 이 과세 기간 있죠. 이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그 간주 공급 있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표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때 같이 알아야 될 개념이니 그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고요. 312페이지에 거래 장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먼저 영세율하고 면세인데요. 네, 영세율 면세 할 얘기가 많죠? 영세율 면세 같이 좀 보겠습니다.